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에서 들려오고 있는 방산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에서 한국 방산에 대해 싹쓸이 쇼핑에 나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가 최근 미국에서 최신 정찰 드론 3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가 미국산 MQ-9B 드론을 도입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 일대에서 정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가 도입하는 MQ-9B는 MQ-9 리퍼 무인기의 개량형으로 비행거리 1만 1100km의 정찰, 감시에 특화된 모델이며 필요에 따라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와 중국은 신흥경제 5개국인 브릭스의 일원으로 우호적이었으나 2020년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인근 지역에서 충돌 사태가 이어지며 관계가 악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과도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인도 매체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인도와 독일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도가 4,200억 루피 약 6조 6천억 원을 들여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는 P-75I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독일 방산업체가 인도 잠수함 사업 참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인도와 독일 간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도는 K9 자주포 300문에 더해서 100문을 추가로 발주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이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국방부는 K9 바지라 도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국방부는 올해 내 K9 바지라 100문 추가 도입을 완료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인도 국방부가 작년 11월 L&T에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작년에 인도가 주문한 K9 바지라 물량은 올해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다시 인도에서 재주문이 진행된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K9 바지라 100문은 1차 주문 때와 마찬가지로 인도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될 예정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T의 공동 개발로 여러 테스트를 거쳐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인도가 K9 바지라를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고 있는 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분쟁 때문으로 실제로 인도와 중국군은 국경 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인 뒤 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인도는 K9 바지라를 주로 사막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중국과의 대치로 인해 분쟁 지역에 배치했는데 실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자 대량으로 도입하려는 중인데요. 실제로 K9 바지라는 30초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등 다양한 포탄까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해 K9 말고도 하나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장갑차 사업으로 인도 육군의 보병전투차 FICV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 파트너인 인도방산업체 L&T와 함께 인도 육군의 전력 조달 프로그램 사업 입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BMP-1과 BMP-2 보병전투차 2,500대를 대체하려는 인도 육군의 야심찬 사업이지만 대부분의 인도 국방 도입 사업처럼 오랜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시작 당시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할 계획으로 시제품까지 만들어졌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며 사업 자체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 육군의 FICV 요구 조건에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잠수 도하 기능, 30mm 이상 기관포와 함께 4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대전차 유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능동 방호 장비와 레이저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11명의 병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인도 육군의 FICV 사업의 가장 큰 경쟁자로 여겨졌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의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에서 협력한 L&T와 또 한 차례 더 파트너십을 구성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앞서 K9을 통해 인도군으로부터 한국 방산의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아온 한국이기에 이번 FICV 사업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는 또 수륙량용 장갑차 K21105로 인도 육군의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생산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도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에 이어 한국과 경전차 공동 생산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인도 L&T와 함께 인도 육군의 K21105 경전차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L&T도 한화디펜스와 협력해 경전차를 생산할 준비됐다며
이미 인도 육군을 위해 K9 썬더 SPH의 수출형인 K9 바지라티 자주포를 생산하기 위해 협력했다며 추가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인도 육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 350대를 조달하기 위한 정보 요청을 발행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K21105는 연막탄 발사기, 레이저 경고 시스템, 내부과압 시스템, 공기 여과기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29톤 무게의 105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경전차라 기동성이 좋고 전투 효과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번에 인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국 방산업계, 특히 하나에게는 평소보다 더 유독 각별했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54조 원 규모의 미국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인 OMFV에서 AS-21 레드백을 내세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초 OMFV 사업에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아메리칸 라인메탈,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 BAE 시스템즈, 그리고 하나와 오시코시 디펜스의 컨소시엄에 5개 그룹이 도전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 5개 제안업체 중 선정된 2개 업체는 개발 시제 차량을 만들고 이 시제 차량 간 야전 운용 경쟁 테스트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OMFV 개발 사업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하나, 오시코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하나가 수주전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3단계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결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아메리칸 라인메탈사가 최종 선정되면서 두 업체가 미국군과 각각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OMFV 사업에서 하나가 쓰디쓴 고배를 마셨는데요. 특히나 앞서 호주에서도 하나의 레드백 선정이 기대됐던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수량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하나의 이런 위기들을 만회할 만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앞서 언급이 있었던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에서 보병 전투 장갑차 IFV 레드백 공동 생산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도 현지 파트너인 인도 방산업체 L&T와 함께 인도 육군의 전력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FICV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 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K9과 레드백 도입을 축소한 호주가 인도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K9과 레드백의 대규모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앞서 하나로부터 도입 물량을 축소했던 호주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대로 앞으로도 인도에서 더 많은 물량을 한국과 계약해버린다면 호주 방산은 이대로 영영 한국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우선순위에서 호주가 배제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예상한 대로 이미 분위기는 인도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과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배터리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가 P75I 프로젝트를 두고 하나의 미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만큼 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인도의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배터리 연료 전지를 하나 배터리로 장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들려오고 있는 한국 방산 소식들이 유독 반가운데요. 호주가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는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